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말은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날씨가 이제 뭐 비도 오고 뭐 그렇게 해서 뭐 밖에 안 나갔어요. 근데 오늘도 좀 날씨가 앞에 뭐 잠깐 나가보니까 좀 춥더라고요. 바람이 좀 차요. 뭔가. 어쨌든, 참, 게 찬 바람이 아직 뭔가 따뜻한 봄이 오지 않은 것처럼 저희 주식 시장도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일단은 제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리고 리비안 제가 들여다 볼 건데, 그 전에 제가 또 중요하게 또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개별 종목,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차트를 열어놨는데, 사실 뭐 별 내용 없습니다. 예, 일주일에 이제 한 번 분석을 하는데도 큰 내용은 없어요. 여전히 지금 거래량이 지금 안 나오고 있죠. 예, 거래량도 안 나와 있고, 제가, 계속해서 뭐,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허세템 바이오 시밀러, 발표 여부까지는 아직은 상당한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좀 움직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거시경제 환경도 지금 굉장히 지금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우리가 병행해서 고려를 해본다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투자 환경이다. 그래서 지금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같이 아직은 소외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늘 제가 강조를 하지만 보수적이고 방어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뭐 아직은 그 대세 흐름이라는 것이 바뀌는 상황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보수적이고 방어적으로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뭐 저는 최근에 조금 샀습니다. 뭐 크게 사지는 않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찔끔찔끔 계속해서 분할 매수. 그래서 이번에 한 200만 원 정도 이 정도만 조금 샀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 뭐 추이를 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이거를 뭐 배대기 쳐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믿고 끝까지 저는 갈 생각입니다. 뭐 기타 다른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뭐 진단 키트는 뭐 언제 뭐 발표 나냐, 뭐 췌장암은 뭐 언제 이렇게 뭐 발표가 나냐, 제가 뭐 그거를 뭐 내부 관계자입니까? 제가 그거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행 사항을 보면서 적당한 시기를 예측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뭐 한 이쯤 하면서, 이쯤이라는 거는 뭔가 좀 작게는 뭐 두석 달, 그죠? 많게는 6개월 정도의 어떤 이런 레인지를 가지고 우리가 발표 시기를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정확하게 뭐 몇 월 며칠을 한다. 어, 아니 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 사이 뭐 일주일 상간에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참 좋죠. 예, 참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좀 무의미하다. 그리고 우리가 알기는 사실상 어렵다. 우리도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개미이기 때문에 고로 좀 디테일하게 몇 월 며칠 날 발표를 한다. 뭐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부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번에 소량을 조금 매수했다는 것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조금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큰 변동사항은 없어요. 근데 왜 매수했느냐? 그냥 충분히 가격이 매력적인 가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매력 사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제가 이 9,500원 만원 이 아래에서는 그냥 적당히 기분 내킨 대로 좀 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끝을 볼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가 9,500원 올라갔다 해서 팔 건 아니잖아요. 만 원 됐다고 팔 건 아니잖아. 예? 몰라 이제 만 원 넘어가고 2만 원 되면은 뭐 좀 뭐 수익이 되는 그런 분들은 이제 익절하고 뭐 떠나가실 수도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제
고생했기 때문에, 그냥 막, 뭐, 마이너스 안 보고 수익만 봤으면 됐다 하고, 이제 큰 욕심 안 내고, 이렇게 손절하고, 익절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림 자체가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거 무슨 뭐, 20% 30% 그거 먹으려고 제가, 이게 몇 년을 기다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식은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뭐 5%, 10%, 뭐 20%, 30% 이거 먹으려고 주식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절대로 무조건 망합니다. 절대로 망해요. 절대 주식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 뭐 종목으로 따지냐면 뭐 엄청난 종목들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거를 막 5%, 3% 먹고 나는 소박하게 난 욕심 안 내 이러면서 뭐 5%, 10%막 수익 났을 때 바로바로 익절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물론 뭐 한참 지나고 나서 그 개별 종목만 봤을 때는 내 선택이 맞았다 이럴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우리 그 주식 투자를 볼 때는 주식 투자하는데 그거 먹자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막 진짜 큰 손이다, 막 몇백억씩, 몇십억, 몇백억씩 막 투자하는 큰 손이다 하면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개미들, 우리는 투자하는 수준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무조건 집니다. 100점 100패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종목을 신중하게 고르되, 우리가 끝을 볼 때까지는 장기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로 가는 길이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그 고난과 역경 같은 게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모든 장기 투자한 종목들이 다 성공한다는 건 아니에요. 예, 저도 앞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과거에 뭐 3년 투자했다가 그냥 손절하고 뭐 20% 손절하고 30% 손절하고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이긴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그래도 꽤 오랜 세월 동안 주식 투자를 한 사람으로서, 저도 옛날에 초창기에는 막 단타 치고 뭣도 모르고 그냥 감으로 투자하고 막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냥 팔고 사고 이러다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누구나 그게 겪는 과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장기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제가 뭐 카카오도 그렇고 동부 하이텍도 그렇고, 그죠? 제 다른 종목들도 몇 개 말씀드렸죠. 이미 또 없어진 기업들도 있어요. 제가 팔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이제 뭐 이렇게 사라진 종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종목들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준 거예요. 단타 치면은 이게 막 마음이 졸이고 막 그래 됩니다. 20% 넘어가고 30% 넘어가고 그러면은 이게 팔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벌써부터. 근데 이게 느긋하게 마음 먹고 몇 배를 먹는, 예, 3배, 4배 먹는, 거기까지 가려면 처음부터 뭔가 분석을 잘 하고 저평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포지션, 우리의 평단가를 어디다 포지셔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분석을 어떻게 했고 내가 목표가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근데 그거는 내가 살 때 목표가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흐름을 보는 거예요. 얘들이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 것인가. 별 탈 없이 운영 잘 해 나가면 굳이 팔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단지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지금 명확하게 승인난 게 없다는 게 가장 큰 약점이에요. 그래도 한편에서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에서 이제 수주를 또 꾸준히 하고 있고, 이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매출이 계속 증대 안 되는,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5억, 10억, 뭐 20억, 그러다가 뭐 30억, 그다음 50억, 100억, 이러다가 뭐 갑자기 200억, 300억,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처음부터 와 무슨 몇천억 뭐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상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어떤 기업이 이렇게 뭔가 그런 것들이 다 누적되지 않은 기업에다가 한 번에 첫 오다에 그냥 몇천억씩, 몇백억씩 발주하는 게 쉽지 않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로직스에서 꾸준하게 어쨌든 수주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외적인 그런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또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이 또 한국의 이제 위탁 생산 기업들이고, 어쨌든 로직스에서 수익이 어쨌든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저는 파마에서도 좋은 소식이
곧 들려올 거라고. 곧은 아니지만, 들려올 거라 생각합니다. 허세팀 바이오시밀러 누군가 어느 구독자분께서 물어봤는데 저는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200%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안 돼요. 안 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저도 큰일 나고 여러분들도 큰일 나요. 이건 안 되면은 엄청난 이제 이 회사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그래서 이 허세템 바이오시밀러로 뭐 수익이 나고 자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허세템 바이오시밀러가 이게 돼야지 당장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일단은 다른 췌장암 신약이라든지 뭐 진단키트라든지 다른 바이오시밀러 이제 파이프라인들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기대치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허세팀 바이오시밀러 이거 딱 하나밖에 없다 하면은 이 기업은 버려야 되는 기업이에요. 원래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 허세팀 바이오시밀러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러면 우리는 이미 버렸어야 됐어. 너무 우리가 큰 어떤 도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지금 다들 다 좀 정상적으로 진행을 잘 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이 허세템 바이오시밀러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거를 분명히 이제 인지를 하시고, 그래서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의미가 없어요. 이미 허세템 바이오시밀러 다들 팔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바이오시밀러이기 때문에 큰 이제 그런 어떤 상업적인 기대는 크지 않다. 하지만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개미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이 역량이라 해야 됩니까? 능력에 대해서 사실상 의심을 넘어 완전한 그 불신으로 이미 지금 그 불신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불신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시고 그래도 저는 끝은 봐야 되기 때문에 허세템 바이오시밀러 되나 안 되나? 그럼 봐야죠. 우리가 기다린 세월이 얼만데 언젠가 발표하겠지. 아무튼 그런 심정으로 좀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리비안입니다. 자, 리비안입니다. 리비안 차트인데 또 최근에 또 주가가 이제 요래 하락폭을 보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리비안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대외적인 그런 여건들이 계속해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제가 한국 주식하고 다르게 바로바로 이제 반영이 된다고 했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떨어졌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저번 주 뭐 금요일이었나 목요일이었나 뭐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하여튼 지금 이 현재 차트 상으로는 바닥권에서 제가 뭐 많이는 매수 못하고 한 $1,000 정도 매수했습니다. 지금 환율이 높아서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환전을 할까 주식을 살까 하다가 제가 돈이 아직은 현금이 원활하게 돌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일단은 한 1,000불 정도만 그냥 1,000불 하나 2,000불 하나 뭐 현금이 안 도는 건 매 한 가지인데 그래도 조금은 더 여유를 둬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한 1,000불 정도만 제가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 리비아는 지금 이제 R2 그리고 R3 그리고 R3X 거기에다가 이제 상업밴까지 굉장히 저는 그 카테고리 자체를 좀 스페셜하게 보고 있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찌 보면 개나 소나 다 뭔가 전기차를 만들고는 있지만 이 카테고리 이 섹터에 그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은 굉장히 희소하고 이 섹터에서 뭔가 괄목할 만한 어떤 생산성이나 뭐 그런 거를 보이는 기업은 사실 없어요. 테슬라조차도 안 됩니다. 테슬라도 지금 이제 픽업 트럭, 이제 그 사이버 트럭을 내놨는데 사이버 트럭 지금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예. 워낙 이제 좀 스페셜하게 만들다 보니까 예. 워낙 스페셜하고 특이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생산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지금 이제 발표가 되면서 알려지면서 테슬라 주가도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죠. 거기다가 제가 테슬라 주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고평가 상태다. 제가 테슬라가 나중에 적정 주가가 오면은 그때 매수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테슬라는 분명히 좋은 기업이고 뭔가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인 건 맞습니다. 사이버트럭만 봐도 굉장히 스페셜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워낙 스페셜하다 보니까 그것을 생산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생산성과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리비안 말고는 이 카테고리, 이 섹터에서 뭔가 좀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리비안의 어떤 경쟁력이라는 그 부분은 뭐 다른 이제 여타 우리 만드는 전기차도 만들 때 다 뭐고 테슬라 모델 3나 맞죠? 그런 느낌으로 다들 만들잖아요. 예. 그게 만만하거든요. 그 모델이 다 만만하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계속해서 리비아는 자기네들 색깔대로 계속해서 꾸준히 잘 나가고 있고 그냥 단순히 그냥 스페셜하고 그냥 레어한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그런 상업적이고 생산성적인 부분에서도 계속 그 도약하고 있는 중이니까 저는 뭐 올해 아니면 내년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 수익 전환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그게 언제인지 정확하게 막연해요. 사실 그걸 제가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현재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외적인 그런 상황들이 조금 수요가 확 살아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예단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끝내 저는 전기차 시장에서 살아남을 기업은 리비안밖에 없다. 테슬라 말고는 리비안이 다른 기업은 살아남을지 안 살아남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리비안은 반드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 그것은 그렇게 살아남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가 인정이 되고 생산성도 그 정도까지도 어느 정도 수익까지 끌어올릴 거기 때문에 주가는 분명히 그런 것들을 추후에 반영이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비아는 요 정도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왜냐면 주가가 지금 개별적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외적인 이유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제 그 금리 지금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미친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금리 인하 뭐 세 번 물 건너가고 뭐 두 번이나 한 번 뭐 아니면 올해 금리 인하가 없다 뭐 이 정도까지 지금 이제 전문가랍시는 그런 사람 인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금리 인상도 지금 위험하다. 금리 인상까지도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물가가요. 지금 이미 고환율, 고물가 이것만 우리가 딱 생각을 해봐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물가는 올랐어요. 다음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거 발표할 때 이미 오른 물가 지수가 나타날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까지 거기다가 전쟁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 가지고 지금 이거는 우리가 국민들이 이미 이것을 물가를 완전히 온몸으로 체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물가가 굉장히 무섭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임금이 그렇게 올라요? 안 오른다는 게 또 문제겠죠. 사람들이 살기가 팍팍해집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느슨하게, 뭔가 슬로우하게 이게 체감이 되면 뭔가 이게 종이에 막 스며들듯이 이게 쓱 스며들면 우리가 좀 뭐라 하지 체감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막 뭐 5,000원 하던 게 2만 원이라면은 우리가 와 이렇게 하면 깜짝 놀래고 이렇게 될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5,000원에서 5,500원, 6,000원, 7,000원, 뭐 8,500원 막 이런 식으로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스며들다 보니까 뭔가 힘들고 팍팍하고 빡빡하고 뭔가 힘든데 뭐 확 변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에 뭐 할인 같은 걸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런 물가 상승이 좀 다소 조금
누그러뜨려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것이, 물가가 지금 안 그래도 오른 상황에서 물가가 뭐 잡힌다. 물가 뭐가 잡혀요? 절대 한 번 오른 물가는요, 절대 안 내려갑니다. 한 번 오른 물가는 절대 안 내려가요. 근데 이것이 내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려가느냐? 완전 경제가 부서져야 돼요. 뭐 미국발 금융위기나 뭐 IMF나 뭐 이런 것처럼 뭐가 팍 터지면은 이거 물가 꺾입니다. 물가가 오히려 떨어져요. 그러니까. 왜냐면 수요가 확 죽습니다. 지금 뭐 우리 부동산에 가신 분 많죠. 부동산 할 때 뭐 지금 다들 난리잖아요. 공사비 때문에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자재비가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다들 뭐 여기저기서 뭐 온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는 후분양제를 택하기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외국은 안 그래. 외국은 안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만 후분양제라는 거는 누구 좋으라고 만든 거다? 건설사 좋으라고 만드는 거예요. 돈도 개뿔도 없는 놈들이 은행 돈 빌려다가 돈 없이 한마디로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무자본으로 사업을 해갖고 자기들이 들인 자본에 비해서는 엄청난 수익을 내는 거죠. 그게 후분양제예요. 그래 놓고 부실공사하고 마감도 더럽게 놓고 개판 5분 전으로 다 해놓고 그죠? 이게 후분양으로 하면은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후분양을 하면은 자기 생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후분양 했는데 저거가 뭐 받고 싶은 대로 만약에 돈을 받는다. 그럼 받으라 해. 근데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그럼 자기들은 자기 들어간 그 자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자금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회수를 빨리 안 하면은 자기들도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양가를 낮추고 뭐 절대 공매 넘어가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후분양제 하면은 절대 공매 안 넘어가요. 건설사들이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왜냐면 자기들 돈이 생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근데 선분양을 해버리면은 자기 돈 조금밖에 안 들어가거든. 대부분의 돈이 다 은행 돈이야. 저것도 건설사는 적어도 없으니까 공매 넘기든가 말든가 은행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래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분양가 아래로는 못 낮춘다. 분양가를 낮춰도 못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자재비 이런 것들이 올라가니까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다 난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 부동산만 쳐다봐도 이게 수요가 팍 죽으면 당연히 건설사들이 공사가 확 줍니다. 공사가 확 줄어버리면 당연히 자재값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떨어집니다. 지금은 워낙 이제 인력도 이제 왜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안 하려거든. 다 이제 외국 사람들 끌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사도 개판이고 뭐 아파트에다가 막 응가해 놓고 막 그죠 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양질의 어떤 인력을 투입하기에는 너무 비싼 거고. 근데 우리 어차피 결국에는 다 먹고 살아야 돼. 근데 일자리가 없고 경기가 확 죽고 이러다 보면 다들 가난해지는 거예요. 다들 가난해지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비싼 그런 것들을 먹겠냐 이거죠. 물론 수요가 죽으면서 다른 일도 생기겠죠. 뭐 환율이 더 뛴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겠지만 어쨌든 그걸 공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는 팔아야 돼. 근데 이 가격에 받아와 가지고는 안 돼. 그러면 국제적으로도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의 그런 수요가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큰 건 아닌데 우리나라가 그럴 때 우리나라만 그러겠냐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 됐다는 말은 전 세계 웬만한 나라들도 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제적인 수요 자체가 확 줄어버려요. 그리고 물가가 뛰었다는 말은 그 전에 물가가 올랐잖아요. 물가가 올랐다는 말은 이미 미래의 어떤 수요를 땡겨오기 때문에 그런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러면 이미 다 미래에 살 거를 다 샀기 때문에 한동안 안 사도 된다는 거지. 그렇게 안 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공급 측면에서 단가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재고가 자꾸 쌓이고 아무도 안 사가니까. 그러다 보면 그것이 그대로 이제 들어와 가지고 그걸로 떨어진 단가의 어떤 자재들로
뭔가를 하고 물건을 만들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물건의 단가들도 떨어지고, 뭐 식자재나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옛날에 과거에 뭐 옛날 짜장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죠? 옛날 짜장 이런 게 언제 생겼습니까? 어? 우리 이제 IMF 위기 때 생겼잖아요. 옛날 짜장이라 해가지고 그때 그 당시 짜장면 가격이 중국집에서 먹으면 그때 당시에 얼마 했어요? 막 한 4천 원 했어요? 뭐 기억이 안 나요. 뭐 4천 원 뭐 이래 했다 치면은 옛날 짜장은 1,500원인가 했어요. 그때 한 그릇에. 맛도 좋았어. 그래서 엄청나게 그때 그 옛날 짜장이라는 프랜차이즈가 곳곳에 많이 생겼습니다. 김밥 천국도 마찬가지고. 김밥 천국이 생기기 전에는 김밥 한 줄이 이게 무슨 1,000원이라는 게 상상도 못했지, 그 당시에.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걔네들이 시장을 잠식을 하다 보면 다른 이제 김밥집이나 뭐 중국집이나 이런 데서 단가를 낮출 수밖에 없어. 자기들도 알거든. 식자재 단가가 떨어졌다는 걸 알거든요, 자기들도. 근데 그동안은 뭐 다들 그렇게 뭐 약간 담합 아닌 담합을 해오다 보니까 그냥 식자재 단가가 떨어졌어도 그냥 원래 받던 단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가격을, 음식 가격을. 근데 그런 단가를 낮춘 업체들이 등장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손님들은 글로 가게 되고 자기들은 손님 얻게 되고 그 손님들한테 어느 정도 자기도 장사를 유지하려면은 단가를 낮추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에는 경제가 벌어져야지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지금 상황이 물가가 지금 심상치 않아요. 다시 고기를 내가 이미 쳐들었다. 쳐들 것 같다가 아니고 이미 쳐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물가 지수도 보나마나 전년 뭐 동월 대비라든지 다 높아요. 높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또 파월 아저씨가 더 심한 말을 하겠지. 당장 금리 인상은 하지 않더라도 뭔가 시장에 던지는 좀 센 말들이 지금도 막 센 말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물가가 근데 미국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물가도 엄청나게 올랐지만 임금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한국은행의 이 청년총재는 고민해야 됩니다. 다 죽을 것인가? 전 국민 다 죽을래? 아니면 부실한 가게, 부실한 기업, 부실한 금융 이런 데만 죽일래? 착실하게 열심히 뭐 빚내 갖고 투자 안 하고 그런 거 안 하고 열심히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당연히 살아남지. 뻘짓거리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감안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그렇고 뭐 삼성 SDI도 그렇고 뭐 리비안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뭐 모든 종목이 어지간하지 않고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지금 이런 대외적인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그리고 혹은 금리 인하가 굉장히 오랫동안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지금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투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하겠죠. 당연히 우리가 늘 해왔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계속 이걸 보수해야 됩니다.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투자를 해가야 된다. 절대 빚내면 절대 안 된다. 절대 당장이 아니라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없어도 되는 돈 가지고만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빨리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나 뭐 리비안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주식 시장에 좀 봄이 오기를 그래도 간절히 바라보면서 어쨌든 저는 매를 빨리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돈을 미친 듯이 풀어놨는데 그거를 얄궂은 뭐 금리 가지고 이게 봉합이 되겠느냐. 어차피 맞을 매 좀 세게 제대로 맞고 다시 전 세계가 재도약하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치인이 그 총대를 매려고 하겠습니까? 분명히 거기에 따른 고통이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미래와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불가피한 뭐 좀 고통이긴 한데 아무튼 뭐 인간이 우리가 이끌어가는 일단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우리가 성공을 떠나서
망하지 않아야지 우리가 성공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는 조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조금 좀 끈덕지게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지혜로운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